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외침 24호는 특별한 게요. 제가 각각 파트를 나눠서 할 겁니다. 세상의 징조, 그리고 자연의 징조, 경제의 징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 메인은요, 경제의 징조입니다. 이따가 오후 4시에. 여러분, 이따 4시에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제가 준비 진짜 많이 했습니다. 3일 동안,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어떤 그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주요 기관에서 얘기했던 어떤 것들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현재 부동산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책을 4권을 제가 독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했던 그 강의입니다. 감히 조금 광호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하는 그 경제 강의를 다른 경제학자들이 반론을 하기, 제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백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에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합니다. 야, 김정은사 돈 빼먹으려고 자꾸 희망 없다고 얘기하면서 성도수 늘리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4시 경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그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그 발을, 아마 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 세상의 징조, 그리고 자연의 징조까지 먼저 나가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리치과 전쟁의 위기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징조 파트에서도 역시 3가지를 제가 나눌 겁니다. 먼저 이 짐승의 표 베리칩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걸 제가 예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디까지 타락해 있는지를 제가 또 역시 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짐승의 표 베리칩입니다. 여러분, 삼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삼성을 모르시면 짐승의 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게. 여러분, 삼성은요, 이 한국에 대해서요, 한국 기업은, 한국 경제는 삼성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잠깐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그룹이 2013년 말 시가총액이 318조입니다. 이게 전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중에 24.4%를 차지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삼성 무너지면 한국 코스피 무너진다, 한국 증시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삼성그룹 중에서도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매출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그룹 하면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삼성 반도체도 있고. 그런데 삼성하면 뭐냐? 삼성전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다. 나머지들은 죄송합니다, 떨거집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근데 정확히 그런 표현입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또 어떤 회사냐? 모바일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요, 제가 써놓은 기사인데요, 2014년 1월 20일 날 제가 쓴 기사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108조 5천억 원의 매출과 19조 4,4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전체 매출의 54%가 바로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영업이익의 66.9%가 다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바로 이 모바일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TV도 팔고 뭐도 팔고 여러 가지 팔지만 주가 뭐냐?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핸드폰 팔아서 살아가는 게 한국 경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냐? 휴대폰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삼성이요, 지금 2014년 1월 25일부터 모바일 패널, 그리고 수익성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라고 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 모바일을 팔아서 지금 먹고 사는데 그 모바일 파는 그 주력 업종이 지금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냐? 휴대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또한 여러분, 현대가요, 이 시가총액에서 2위입니다. 현대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떤 기업이 지고 있냐? 삼성, 현대가 다 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삼성, 현대차도요, 대기업 실적이 줄줄이 지금 빨간불이다. 이 2014년 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요, 삼성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위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다퉈서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지금 줄어들고 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 나옵니다. 지금 벌써부터 조심하면 안 됩니다. 야, 김전사 베리칩 얘기한다면서 지금 삼성 얘기 왜 하고 있어? 지금 주식 특강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걸 아셔야지 왜 제가 삼성이 베리칩 사회로 가려고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1년 7월 27일자 기사에 삼성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나냐면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겨레에서. 삼성전자 세계 1위의 위상, 의료 바이오로 있는다. 이게 2011년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이죠. 자, 이 기사가 있고 나서요. 3년 후에 무슨 기사가 뜨고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모바일 패널 수익성 나빠져.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여러분, 이게 연결된 기사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대기업들을 잘 모르시는데요. 대기업은요, 절대로 1, 2년 바라보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구멍가게 아닙니다. 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신사업, 신성장 동력이 뭔가 그것을 추구해가지고 그걸 감가상각, 기회비용 이런 걸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야,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의 생리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장차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다 끝나고요, 심지어 판매처까지 다 유통망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광고까지 미리 다 싸그리 다 해놓고 나서 발표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기사가 나올 때 2011년 7월 27일 세계 1위 위상 의료 바이오로 있는다. 이 기사가 나올 때 이미 10년 전부터 혹은 적어도 5년 전부터 의료 바이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구축을 끝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기사가 뜨는 겁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패닉 없으신다. 이게 되게 무서운 기사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이것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쪽으로요? 의료 바이오로 우리가 가야 할 수밖에 없어. 한국 경제가 이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어라고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몰아가는 겁니다. 기사 행간입니다. 자, 2011년 7월 27일자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삼성전자가 HME 사업팀, 이 사업팀장이 김수진 씨였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인터뷰했습니다. 2007년 때요. 저 좋은 뉴스 김관우 기자입니다. 이런 제가 한겨레 기사에서 봤는데 어떻습니다라고 제가 직접 인터뷰해서 전화해서 인터뷰를 했던 분입니다. HME 사업팀을 꾸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팀에서는 사람의 몸속에 넣어서 실시간으로 몸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의료기기, 바이오칩,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분, 2011년도에 이미 삼성전자는 사람 몸속에 칩을 넣어서 그걸로 사람의 몸 상태를 수집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로 이미 그걸로 이 삼성전자의 다음의 먹거리를 유지하기로 이미 2011년도에 거시적인 계획을 끝낸 겁니다. 삼성전자는 알죠. 삼성전자가 바보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서울대에 있는 브레인들이 다 삼성으로 갔는데요. 그들은요, 미래에 금방 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될 것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막대한 돈을 다 투입해서 스마트폰 넘버원 왕국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뒤에 나온 원격 의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바이오 칩과 스마트폰의 연결, 이런 것들을 시장, 다시 말해서 이 베리칩 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것을 이미 삼성전자는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가 이미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엄청난 양의 돈을 R&D를 투입해가지고요 그쪽 시장을 석권한 겁니다. 여러분, 원격 의료는요 2014년 박근혜 정부 나와서 원격 의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삼성전자는 2011년도에요 원격 의료가 될 거라는 것을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 시대가 베리칩 사회로 갈 것이라는 것을, 뉴월드 오더가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삼성전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자, 대기업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도. 삼성전자만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기업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24일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KT, 세브란스, 스마트 의료 시동. KT 관계자는 쭉쭉 나가고요. 현행 의료법이 원격 진단을 허용하게 되면 진단 기능도 덧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4년) 들어서 원격 의료가 시작됐다니까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알란가 몰라 왜 박근혜 하는지. 이미 대기업들은 모종의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당시 이 기사를 보고는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앞으로 베리칩을 이용한 의료 사업이 KT, SK, LG 등과 대형 의료원들이 앞다퉈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며 베리칩이 좋은 것이라는 선전 문구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둘로 갈라진다. 베리칩을 받는 다수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고 거부하는 극히 적은 소수가 그것이다. 제가 당시 써놓은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그게 3년을 지나가지고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삼성전자들은 이미 어떤 사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베리칩 사회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뉴스에 뭐가 뜨냐? 의사와 노동자 공동성명 원격 의료 영리병원 도입 반대. 레디앙에서 보도했고요. 전자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원격 의료 영리화는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이것도 지금 정발합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반드시 쓰임을 받을 겁니다. 쓰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신당 창당한다고 그러죠. 뭔가 지금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헬스 포커스 뉴스에서 원격 의료 논란과 의사들 장외 집회. 자, 이미 이 앞에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이미 대기업들과 정부는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원격 의료를 시행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모종의 커넥션을 암암리에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트리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터트리는 겁니다. 자, 제가 YTN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 올려놨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스마트폰을 누가 석권하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하는 겁니다. 포화 시장이 되면서도. 그렇습니다. 삼성과 대기업은요, 이들이 그토록 기다린 건, 이들은 기다려온 겁니다. 혹은 준비했던 겁니다. 무엇을요? 자, 다시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T 관계자는 원격 진단을 허용하게 되면 진단 기능도 덧붙일 수 있다. 이들이 기다린 겁니다. 자, HME 사업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를. 그렇죠.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몇 년 전부터. 자, 이들이 기다린 원격 의료가 뭡니까? 이겁니다. 베리칩입니다.
이걸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하는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이 베리칩이 아니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삼성전자가 먹고 살아야지 한국 경제가 유지된다니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미 이 스마트폰 자체를 갖고는요, 뭔가를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과 연결하는 뭔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베리칩 말고는 없다니까요. 삼성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자, 이거와 때를 맞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거와 때를 맞춰서. 이게 다 한 달 동안 있었던 기사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스미싱 사기 본물, 미 카드 2차 피해 2,400건 발견, 우려가 현실로, 장롱카드 2,357만 장 정보 유출 2차 피해 위험. 카드를 안 써도요, 여러분이 정보가 유출됩니다. 카드를 안 써도. 진화하는 인터넷 뱅킹 해킹, 알고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뱅킹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터넷 뱅킹 한다. 와, 많이들 안 하시네요. 아직도 여전히 돈 보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소포로 보낼게. 가만히. 요즘도 그러시나요? 요즘도 그러시나요? 네, 할렐루야.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인터넷 뱅킹 하는 분들 하면 손 다 들어야지 딱 되는데. 어쨌든, 자, 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쇼 한번 해봅시다. 인터넷 뱅킹 하는 분들, 그거 봐, 다 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이요, 여러분 통장 안에 한 1,000만원 혹은 몇백만원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사를 보고요, 별로 아무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는 1억 원이 없어요. 우리는 편하다고요. 우리는 인터넷 뱅킹 해킹? 뭐 그까이 거 뭐 그럴 수 있다고요. 1억 원만 있으면요, 이 기사를 보면요, 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10억 이상 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10억 이상 있다. 왜 사람들이 베리치를 환호할 수밖에 없는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돈 잊어버리는 게 막 바들바들 떨기 때문에 베리치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자 천국 가기 힘들어요. 개인정보 유출이요, 최근 5년간 1억 3천만 건입니다. 1억 3천만 건. 여러분, 최근 여러분, 우리 그 2차 이번에 그 엄청나게 사건 있었잖아요. 카드 다 뚫리고, 저한테 하루에요, 스미싱 문자가요, 아니 뭐 고객님은 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자가요, 그 터지고 나서요, 하루에 2번씩 옵니다. 터지고 나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 다 뚫린 겁니다. 전화번호. 다 뚫린 겁니다. 괜찮아요. 통장에 돈 없잖아요. 그래야 우리 속 편하다니까. 통장에 돈. 우리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35개 증권사 IT 시스템 위탁관리 코스텀이 보안망이 다 뚫려버렸답니다. 여러분, 한국 증권 하는 인구들이 얼마나 아십니까?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인된 도박장입니다. 주식은 도박장이거든요. 도박이거든요. 공인된 도박. 그리고 여러분, 신상 털린 카드로요, 아마존에서 결제를 해봤더니요, 승인됐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뜨 승인됐습니다, 고객님은 제가 붙인 건데요, 결제가 되더랍니다. 신상이 털렸어요. 그걸로. 내 카드가 아니라고요. 그걸로 아마존에서 결제를 했더니요, 그냥 원스톱으로 결제가 체결됐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 뉴월드의 커넥션이 있어요. 아마존이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신상이 털렸거든요. 그리고 그 신상 털린 걸로 결제했더니 아마존에서 결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다 짜고 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아마존이 들어와요? 신상 털리기 전에. 여러분 참 기사 행간을 읽으자면요, 기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무섭고 그렇습니다. 아, 얘네들이 뭔 쇼한다. 그냥 들어온 거 아닙니다. 지금 카드 유출 사태 심각합니다. 2차 피해 없다더니 2분 만에 5번이 승인됐답니다. 2분 만에. 지금 카드 해지하는 사람만 6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카드 해지하는 사람 600만 명.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얘네가 지금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만큼의 충격이 있는지요, 뉴월드가 지금 컨트롤하는 겁니다. 아하, 얘네가 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어떤 때 돼가지고 베리칩을 강요하면 되겠어 라고죠. 여러분 지금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카드금융 전자신문증 공무원 100만 명 정보가 털렸습니다. 공무원의 100만 명의 정보가 털렸습니다. 금감원장도 털렸답니다. 제가 마정어 외침이라는 책 보면 아시죠?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들이대는지 이런 겁니다. 얘네들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야, 금감원장도 털려. 하물며 너희들은 잔소리 말고 베리치 받아. 야, 금감원장도 털려. 니들 같은 무지랭이들이 뭘 안 털리겠어? 내 건 안 털리겠지. 아니야, 금감원장도 털려. 이게 여러분 뉴월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기여, 알아서 베리치 받아. 니들 자산 지키려면 그거밖에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카드 안 쓰는 사람도 계열 은행을 통해서 다 뚫렸답니다. 그래서 시민 불안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또한 더 교묘해진 모바일 악성 코드.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요즘 연말정산주의보, 스미싱, 철 따라 미끼 따라 다르다. 여러분, 스미싱이요, 곧 상황에 맞게 변한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설날이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이다. 추석 설빔 많이 드세요. 동지다. 동지 팥죽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철 따라 때마다 그 트렌드에 맞게 스미싱이 문자가 바뀐답니다. 결혼식이 많은 시즌에는 누구누구 결혼하니까 오세요. 그래서 모바일 와가지고 결혼 시즌이니까 마음을 푸는 겁니다. 누가 결혼하는가 보다. 딱 누르면 2,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이 스미싱 노이로제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정보 꿰뚫고 있다. 섬뜩한 해킹. 이거 다 기사 제목인 카피라이트입니다. 은행 모바일 뱅킹 짝퉁 앱 기승. 진짜 구별 어렵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거래를 하러 갔는데요. 우리은행에서 갑자기 저한테 뭘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서류를 주면서요. 이 앱을 다운받으면 제가 지금 어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제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이 이렇게 체킹이 되는 900원 주고 그걸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 왜 900원 주고 이런 걸 쓰냐고. 한 달에 900원씩 아깝지 않냐고. 이거 무료니까 다운받으라고 앱. 그분이 그 은행 직원이 이걸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설치를 가만히 하다가요, 제가 느낌이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나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900원으로 다 바꿔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지없습니다. 은행 모바일 뱅킹. 그게 지금 모바일 뱅킹 그런 거거든요. 짝퉁 앱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런 아주 악성 이런 거 혹은 구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돈에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빠져나가도록 혹은 여러분들이 사기를 입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왜? 은행이 누구 겁니까? 뉴월드 거거든요. 은행 뒤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다 있거든요. 국민은행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외국 자본입니다. 뉴월드 겁니다. 지금 은행 중에 그래도 거의 아직도 그래도 토종 자본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은행이 유일합니다. 왜냐면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거든요. 아니요, 100년 됐어요. 우리은행이. 농협이에요?
아, 농협 쓰고 있다고? 아, 주여, 우리 지방방송, 네, 잠깐. (150배) 늘어난 스미싱, 최근 늘어난 수법이, 스미싱이 150배가 늘어났습니다. PC 타고 스마트폰 침투, 신종 악성 코드 발견. 자, 여러분,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과 그리고 스미싱에 대한 공포를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막 융단폭격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언론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뉴월드오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뉴월드오더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될 것, 알지 않아야 될 것은요 보도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주요 그 언론사들 편집국장들을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협조해줘서 꼭 보도할 걸 보도하고 보도하지 말아야 할 걸 보도하지 않아줘서 신세계 질서가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감사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윤당 폭격을 받으면서 쏟아지는 기사들은 대부분 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슈가 되는 것들은 그들의 전략 없이도 이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대부분들은 다 뉴월드 오더들이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세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융단폭격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그리고 스미싱의 피해입니다. 이게 지금 뉴월드 오더가 여러분들이 세뇌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와 동시에 어떤 기사가 뜨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기사가 뜹니다. 스마트폰 결제 시대 도래. 이 기사가 같이 뜨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 10조, 아저씨도 누릅니다. 아저씨도. 개소나 다 모바일 쇼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계 모바일 결제 사용자 수 2억 4,520만 명.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4명은 모바일 쇼퍼. 쇼퍼가 뭡니까? 네, 쇼핑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자,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율로 여러분 중에 4명 중에 5명 중에 4명은 이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나 쇼핑 한번 해본 적 있다. 한 번이라도. 봐, 우리도 제법 많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쇼핑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모바일 전자지갑 삼성 월렛 12월 거래 금액만 10억 돌파. 작년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 50조 원 첫 돌파. 스마트폰 쇼핑 전년 89% 증가. 스마트폰 사용자 63%, 모바일 쇼핑 경험. 모바일 쇼핑 시장 고속 성장.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아하, 이제 쇼핑은 모바일로 통하는구나. 자, 이제 쇼핑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편리한 수단이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사와 이것도 지금 뉴월드오더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기 위해서 융단폭격으로 쏟아내는 그런 기사입니다. 스마트폰 결제 시대도. 자, 이 기사와 뉴월드오더가 이걸 좋아합니다. 이 기사를. 이 기사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스미싱 위험하다. 다 뉴월드오더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자, 두 가지 기사를 합해 보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이런 엄청난 이런 공포스러운 것과 모바일 쇼핑 결제 시대 도래,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이 기사를 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결말이 나옵니다. 첫째, 모바일 쇼핑 시대,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은 모바일 쇼핑 시대야. 모바일 쇼핑 시대에 뒤떨어지면 우리는 뒤처진 사람이야.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주입되는 팩트 첫째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두려워. 이거 팩트고요. 셋째, 모바일 결제로 인한 스미싱 피해 두려워. 이거 역시 팩트입니다. 이걸 같이 합치면 결과적으로 편리한 모바일 쇼핑을 지속하면서 스미싱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결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해 라는 마인드가, 라는 가치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스며지게 됩니다.
이게 서브리미널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주장, 그리고 이런 주장, 이런 전혀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주장을 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에게 가치관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의 뇌입니다, 뇌. 왜냐면 전혀 이율 배반, 전혀 다르거든요. 스미싱 피해 확대와 모바일 결제 시대 도래는요, 절대로 매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지금 뭐 스미싱 피해가 나니까 모바일 결제를 죽이고 더 이상 이거 위험하니까 안 돼. 라든가 아니면 스미싱 피해가 없고 모바일 결제만 쭉 나가든가 이렇게 치킨 게임입니다. 둘이 절대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무비판적으로 들으면 어떤 가치관이 생기냐? 여러분 생각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게 뭐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뭘 요구하냐? 그래도 옛날처럼 이렇게 돈 지폐 갖고 이렇게 하는 그 불편은 싫어. 왜?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다시 회귀하고 불편한 것을 찾아가질 않습니다. 뭔가를 더 발전된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모바일 쇼핑을 경험한 세대가 낙후된, 일일이 어디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일부러 1,000원짜리,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폐, 이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이미 여기 길들여버리면. 따라서, 적어도 이거보다 뭔가 더 나은, 더 진화된 어떤 결제 시스템을 요구할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 중에서도 이제는 스미싱 피해가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좀 더 진보된 그런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상반적인 팩트를 두 개를 같이 들으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광고를 봤는데요, 광고에서 손으로 이렇게 쫙 찍습니다. 광고에서 어떤 도둑이요, 이런 광고가 예상이 됩니다. 도둑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막 훔쳐가려고 딱 하는데요, 절대로 훔쳐가지 못하게 딱 마지막,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훔쳐갈 것처럼 이렇게 피해를 입으려고 하는데 결국 이 도둑이 돈을 못 빼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베리치, 이런 광고가 여러분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베리칩은 안전합니다. 이 베리칩만은 스미싱의 공포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베리칩만은 이 모바일 결제보다도 진화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융단 폭격처럼 막 쏟아낼 겁니다. 누가요? 삼성전자가 그 일을 할 겁니다. 대기업들이 그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곧 경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곧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회복기 안 나오시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면요, 제 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쏙 빠져나가야지. 그러나 이걸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요, 니들 이렇게 몰아가 있구나. 그냥 기사를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여러분 첨부됩니다. 뭐냐? 지금 개독교를 만드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개독교를 만드냐? 물론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리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일 거거든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베리칩 반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 개독교지. 목사? 먹사지. 이렇게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심어놨다고요.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몸 안에다가 칩을 심는 거는 좀 그렇다야. 이럴지라도 기독교인들이 들고 그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반대? 그럼 나 받을래. 여러분, 일이 됩니다. 이런 무서운 전략이 숨어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냐? 나중에 좀 더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용도로 쓰는 겁니다. 무서운 놈들입니다, 얘네들은. 뉴월드 오더의 잔머리는요, 얘네들의 두세 수수 앞을 내다보는 것은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기독교가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지도 않고. 뭔가 어떤 사안들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바른 소리를 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기독교가 목사들이 하는 거야? 그럼 나 싫어. 보이콧이야.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리칩도 똑같은 그런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요. 반드시 그럴 거라고. 기독교가 반대해 짐승이 표라고? 그래, 그거 나 받고 지옥 가자, 그래. 이놈의 새끼들. 그래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세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베리칩은 거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베리칩이 짐승의 편이 아니라고 따져 묻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 얼마나 가슴 답답한 건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답답한 겁니다. 정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이 시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부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여러분, 소득공제 받는 것은요, 이미 화폐 가치가 확정된 겁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비트코인은. 웰스파고 비트코인 거래 규칙 만드는 중. 비트코인 보험도 등장했습니다.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북한에서도 처음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비트코인 가치가 1,000달러 재돌파.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거래한다. 영국 비트코인 과세 완화 검토. 비트코인 국내도 기업형 채굴 노력. 비트코인 거래 현황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비트코인이요 유사 사이버 화폐 본물. JP모건 비트코인 스타일 결제 시스템 특허 신청. JP모건 뉴월드 겁니다. 뉴월드 오더가 지금 비트코인을 만든 겁니다.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유포시키냐? 누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주도록 지금 몰아가고 있냐? 뉴월드 오더입니다. 비트코인 주세요. 광고판 들고 나와 2,500만원 대박. 비트코인 열풍 대차통화로 자리 잡나. 예. 여러분, 비트코인이 전자화폐입니다. 베리칩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화폐 시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자화폐 시대가 되려면 현금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지금 현금이 사라진 자리를 비트코인이 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 같은 혹은 비트코인 같은 어떤 가상화폐가 메꾸기 위해서 지금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기타 스미싱 피해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비트코인이 이미 화폐로 자리 잡아간다는 것은 이제 현금이 사라질 때가 거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 아마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로 급속하게 나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인들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 웨어블러 컴퓨터, 입는 컴퓨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쏟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2014년 대세는 입는 컴퓨터. YTN 입는 컴퓨터 시대 열린다. 끼고 차고 입는 컴퓨터 2014년 흔해진다. 성큼 다가온 입는 컴퓨터, 안경시계, 그 다음은 베리칩이죠. 입는 컴퓨터 시대, 몸에 IP 주소 10개 달고 다닐 날 온다. 입는 컴퓨터, 헬스케어에 달렸다. 스마트폰 다음은 웨어블러 컴퓨터. 입는 컴퓨터 경진대회 삼성전자 후원으로 개최. 삼성전자가 짐승의 사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의 결론입니다. 베리칩을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마무리가 끝났다는 것이 베리칩 스페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다. 제도적인 것, 법적인 것, 그리고 시스템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여론을 이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론을 다 이미 다 끝장냈다. 이제는 나와서 받아 하면 그냥 받기 시작하는 거기까지 왔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짐승의 표는요, 베리칩은요, 후 3년 반 때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후 3년 반 때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전 3년 반 때는요, 이미 베리칩이 온 민족들에 다 편만하게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베리칩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그걸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렇게까지 다 도달했다는 것은 이제 곧 바로 환란이 열리겠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란 곧 열립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저는 예언받아서 꿈꿔서 꿈을 꿨더니 환란이 열린대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건 가짜니까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세계의 정세를 보았을 때요, 베리칩이 곧 나온다니까요. 베리칩은 후 3년 반 때 강제로 사람들에게 받게 한다니까요. 따라서 전 3년 반 때는 전 세계 두루 편만해야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미뤄봤을 때 열리겠다. 환란이 열리겠다. 자,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여러분, 한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의 위기인데요. 북한의 장성택 처형 후 갑자기 한반도 전세가 급격하게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갑자기 이 장성택 씨를 처형한 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후에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정부가요, 김정은 정권이 곧 붕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됐을 때의 어떤 것들을 이제 대비하자라는 목소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미국의 사령관이 북의 핵공격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그거다. 북한이 핵을 쏠까봐.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언론이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선제 공세할 때 대남 도발을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요, 처음부터 뉴월드 오더가 만드는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김일성이 프리메이슨이었고요, 김정일이 프리메이슨이고요, 김정은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처음부터 북한은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어떤 사인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쓰임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요, 한반도 위기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겠답니다. 허락도 안 받고 지들 마음대로. 그리고 중국군이 지금 북경 접경에서 2개월째 실전 대비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군 100만 명도 10만 명도 백두산에서 지금 훈련을 돌입하고 있다. 지금 현재 기사입니다. 2014년 1월 기사입니다. 모두 다. 이처럼 뭔가 지금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탁 꼬집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한국과 북한 간의 어떤 체제 변화가, 긴박감이 지금 뭔가 흐르고 있다. 얘네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정부 홈페이지 곧 개설한답니다. 일본이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는 것을 정부가 홈페이지를 연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문무상이요, 교과서에 독도 일본 땅, 이 명기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은 안 됩니다. 조심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엄청난 걸 지금 들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졸리신 분들 뒤에 일어나셔서 들으십시오.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 됩니다. 일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연구 착수, 일본 자위대법 개정 서두를 것, 일본 국가안보 전략 채택, 그리고 중국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
일본 국가안보전략 첫 책정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그리고 미국이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고유의 권한이다. 미국의 비호 아래. 물론 미국은 누가 장악했다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설명드렸죠. 유엔에서, 아니 세계은행에서 폭로자 통해서 그 영상 보신 분, 네, 보시면 알 겁니다. 미국은 이미 뉴월드오더에게 재무부, 사법부, 법무부, 입법부 모든 기관이 다 뉴월드오더에게 장악된 나라입니다. 미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따라서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것은 미국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뉴월드오더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지금 바꿔가고 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누가 그걸 지시하고 있다? 예, 뉴월드오더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뉴월드오더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을 통해서 뉴월드오더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왜냐하면 뉴월드오더의 전략 중에 세계를 10개 분가로 나눠야 되거든요. 북한, 한국, 일본 통합되거든요. 통합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뭐 끝장이죠.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어떻게 일본을 막아냅니까? 어차피 우리도 뭐 한통속인데 뉴월드오더라. 죽어나가는 건 누굽니까? 우리만 죽어나가는 거죠. 서민들만. 뭐 위에 분들은 뭐 알아서 짝짝꿍인데 뭐 만나서 할 텐데 우리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일본도의 한반도 침략 의도가 좀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고요. 여러분, 중국과 일본의 충돌 위험도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일본이 다시 위험해졌다라고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일본의 핵무장 의도가 분명하다. 연간 2000기 핵탄두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제가 자연의 징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고이대 히로야키 교수가 와서 했던 그 영상.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본이 원전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핵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아베가 그것 때문에 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이대 히로야키 교수가.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요. 중일이 내년 1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무력 충돌 가설 주장.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베가 강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중국을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중일 과거 영국과 독일과 유사하다. 우발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몰아가는 겁니다. 언제 붙어도 이상하지 않게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아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나면 중국 성장이 올스톱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국이요. 일본은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주간조선이 75년 만에 3차 중일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 예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필리핀에 비밀 핵 잠수함 기지를 설치한답니다. 아시겠지만 필리핀 타이푼 맞죠? 2만 이번에 그 죽인 거. 그 결과 그거 누가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뉴월드오더가 하프 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이 그쪽에 대단히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일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몰아가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프를 쏴서 필리핀에 더 많은 군대를 주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 핵 항모를 증강시키고 있고요. 루즈벨트호 이동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젠 15 조종사 비상 탈출 훈련을
하면서요, 언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마지막 그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전력화가 임박한 것 같다.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한 미국이 오키나와에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모두 다 기사 팩트입니다. 제가 서치해서 다 그 회복기 카페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중국과 일본이 지금 붙으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나기 전에 경제가 붕괴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제 정세는 제일 약합니다. 제가 그냥 기사만 그렇게 보는 수준이니까요. 분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군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기사입니다. 언제든 그 전쟁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그렇게 중국 장성이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인민일보도 올해 중일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요 거의 뭐 3차 대전이죠. 3차 대전을 봅니다. 중동 지역도 같이 불이 붙는 거고요. 엄청난 그 회오리가 닥칠 겁니다. 엄청난 회오리가 닥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회오리가 닥칠 것 같은 전쟁의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 근데 아까 뭘 봤습니까? 베리칩 봤죠? 베리칩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하고 있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대환란이 열리려고 막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인데요. 끔찍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가상현실 기계로요. 성전환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남자가 가상 이걸 기기를 갖고는요. 여자가 돼볼 수 있고요. 여자가 가상 기기로요. 남자가 돼볼 수 있는 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게 개발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층간소음 말다툼에 도끼를 휘두르고요. 길 가던 여성을 목사가 추행해서 벌금 250만 원을 물고 있고요. 조영기 목사가 재판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영기 목사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도된 겁니다. 조영기 목사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기독교의 싸이와 같다. 유죄 판결은 기독교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고요. 전기톱으로 사촌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전기톱으로.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의 영이 이걸 잡아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야 김조은사 무슨 지옥에서 귀신들이 전기톱으로 사람을 썰어? 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전기톱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면 지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정신 갖고 사람을 전기톱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빙이 된 거거든요. 귀신에게. 근데 귀신은 거듭반복하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먹은 게 있어야 토해낼 것 아닙니까? 들은 게 있어야 쏟아낼 거 아닙니까? 단순히 무시해서 전기톱으로 사람을 죽이는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아픈 엄마를 버려 숨지게 한 폐륜 아들. 그리고 미국 시애틀이죠. 시애틀 맞죠? 미국 맞죠? 호주인가? 시애틀. 네. 여러분 시애틀에 동성애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동성애 시장. 말 다 한 거죠. 2014년 1월 15일자 뉴스인데요.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했더니요.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한국에서도 옵니다. 제가 체포되거든 사식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주여.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철부지요 10대 모텔에서 나온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였답니다. 게임 오래 한다고 어머니에게 혼난 초등학생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툭 하면 죽어버리고. 미친 세상이죠.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발표를 했고요. 자, 마지막 이제 그 미혹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미혹. 그리고 아이들 만날 때도, 놀 때도, 헤어질 때도 모두 욕. 욕을 빼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답니다. 아이들이. 지금 시대 아이들이 욕을 빼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답니다. 참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상화학교 애들도 그러니? 다 욕하니? 아니야? 그래, 시골이라 좀 괜찮구나. 순박해. 중학생이 음란물을 팝니다. 중학생이. 우리 중학생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라랑 있네, 사라. 사라가 음란물을 판 건 아니고, 중학생이. 그리고 30대 아저씨가 그 음란물을 구매했답니다. 예전에는 청계천에서 아저씨들이 팔고 아이들이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한 번씩 구매들 해보셨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중학생이 음란물을 팔고요. 아저씨들이 그걸 구매합니다. 미친 세상이죠. 끝난 거죠. 이런 걸 막장이라고 하는 거죠. 10억 내나 부모를 상습폭행한 40대 아들. 무서운 10대 길 가던 행인을 묻지마 폭행. 인도에서 집단속 폭행을 하고요. 몸에 불을 붙여 살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요. 집단속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항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 고소인가 뭔가 어떤 항의를 했어요. 보복 차원에 가서 그 여자에게 기름을 끊고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보복 차원. 충격인데요. 영국에서 노숙자를 살해한 뒤에 피를 마신 뱀파이어가 검거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도 미디어는, 뉴월드 오더는 여러분들에게 스포츠를 역사하거든요. 스크린을 역사하거든요. 음란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을 쏙 빼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비전을 끊으라고 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지금 세상 되어지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깨어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보십시오. 그럴 자신이 있다면. 그러나 힘들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즐기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 정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당장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듣고도 집에 가서 개콘을 틀어놓으면요. 으아! 하면서 언제 이걸 들었는지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버릴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경제 이 뉴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 시대에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주의자입니다. 저는 기자 일만 지금 한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기자들은 절대 팩트로 승부하는 것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요. 어떤 팩트에서 벗어난 것을 특별히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고요. 사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팩트를 보았더니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낙관론자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주의자입니다. 사실을 있는 대로, 팩트를 팩트대로 그냥 보고 분석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았을 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비관주의자일 수도 아니고요. 기타 어떤 염세주의자일 수도 아니고요. 만약 이런 세상을,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야, 김준사 비관론자야.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낙관론자인 겁니다. 낙관론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어떻게 말하면요, 낙관론자가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왜 더 그렇습니다. 뭐냐, 미중의 폭풍이 여러분들 들이닥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 유일한 희망인,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붙잡자. 그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언입니다. 하나님, 베리칩이 다 왔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끔찍한 세상, 어디에도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희망 없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남은 때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